장항선 기차가 지나는 홍성역. 오늘 여행의 출발지인데요. 안녕하세요. 호기심 가득한 아이같이 일상을 여행처럼 살고자 하는 여행작가 이상은입니다. 등반가이자 산악 사진작가, 그리고 여행작가인 이상은. 탐험과 모험을 찾아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부터 북미와 남미의 고산지대, 스페인과 인도의 순례길에도 올랐습니다. 산을 좋아하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과 풍경을 앵글 속에 담는 것이 이상은 작가의 취미이자 일이죠. 가슴에 늘 뜨거운 열정을 품고 길을 떠나는 그녀가 오늘 홍성 여행의 길동무입니다. 홍성은 옛날에 홍주라고 불렸는데요. 올해는 홍주라는 지명이 탄생한 지 100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 홍주부터 오늘날의 홍성까지 1000년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가는 여행 기대되지 않으세요? 오랜 역사와 인물을 자랑하는 홍성. 천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홍성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홍성역에서 시작한 천년 여행길은 내포의 큰 고을 홍성의 곳곳을 돌아볼 수 있는데요. 희망찬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물론 역사의 기둥이 되었던 홍성 출신 인물을 통해 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홍성의 면면을 만날 수 있죠. 먼저 고암 근린공원에 닿았습니다. 홍성 출신이자 한국미술사의 새로운 지평을 연 고암 이응로 선생의 호를 따서 만든 공원인데요.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을 많이 배출한 홍성 땅에 자부심이 배어 있습니다. 고암 근린공원은 홍성 주민들의 희망과 미래를 상징하는 곳인데요. 공원 광장은 홍성에 사는 어린이 1000명의 꿈을 담은 타일로 꾸며져 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그린 1000개의 꿈이 홍성의 도심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경찰관부터 연예인까지 저마다의 꿈을 꾸며 자라는 아이들. 홍성을 대표하는 훌륭한 인물로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홍주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천년 여행길은 김저준 장군 오거리로 이어집니다. 청산리 대첩의 영웅 백야 김저준 장군의 늠름한 기상이 잘 느껴지는 동상인데요. 그에서는 전승지인 청산리를 가리키고 있죠.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홍성 여행 오셨어요? 네, 홍성 여행 왔는데 네. 김자진 장군 동상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장군의 기상을 네. 잘 살린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든 거 보면. 그렇죠? 혹시 이 김장진 장군에 대해서 뭐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청산리 전투 뭐 요 그렇죠? 정도죠. 예. 저희 김자진 장군이 그것으로 되게 유명한데 저는 그 15세 때 그 고향에서 노비를 해방을 시키셨어요. 노비들이 나중에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호명학교를 또 혼자 지으신 건 아니지만 그 김씨 일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까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돈도 많고 집안도 좋은데 그 집안에서도 허락을 해주셨으니까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게 저는 청산리 본타 전투보다도 더 오히려 좀 많이 알고 널리 알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영원한 장군 김좌진. 장군은 호명학교를 짓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늘 도와주었죠. 그의 미담은 홍성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습니다. 진짜 섬세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동상 멋지다. 혹시 김자진 장군 동상을 보면 꼭 이것을 해봐야 되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동상 포토존이군요. 네, 맞아요. 혹시 한번 찍어드릴까요, 제가? 네. 네. 좋죠. 자, 그러면
동상의 모습처럼 다리를 쭉 펴고 나를 따르라. 하나, 둘, 셋. 길은 어느새 볼거리 먹을거리 풍성한 홍성 장터길로 이어집니다. 홍성 전통시장은 천년여행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인데요. 1일과 6일에서는 홍성 5일장. 바다와 육지를 모두 품고 있는 내포의 큰 골, 홍성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죠. 부지런한 장터 사람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시린 손을 불어가며 굴을 까고 바다에서 잡아온 싱싱한 수산물을 손질하느라 바쁩니다. 비릿한 바다 내음은 시장 사람들의 손맛과 뒤섞여 고유한 향기를 만들어내죠.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은 그 향기에 이끌려 쌈짓돈을 꺼내놓습니다. 할머니 따라 나온 아이는 이 시간이 즐겁기만 합니다. 오랜만에 5일장을 찾은 이상은 작가. 눈에 보이는 풍경마다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이렇게 사람 사는 냄새에 물씬 풍기는 홍성장터에는 10가지 보물이 있다는데요. 고소한 냄새가 난다 그랬더니 여기서 나는 냄새였나요? 네네. 네. 아, 저는 홍성에 보물이 있다고 해서 네. 찾아왔어요. 네. 혹시 홍성에 어떤 보물이 있을까요? 보물이요? 네. 있어요. 네.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이거 달걀 아니에요? 아, 이게 보물이에요. 홍성의 보물. 아, 이게 그냥 달걀이 아닌가 봐요? 네. 그러면 이건 어떤? 이거는요. 네. 잠깐만요. 색깔이 다르다. 네, 이건 달라요. 다른데 이게 연이 계란 같지 않고요. 쫀득쫀득해요. 계란이 그래요? 쫀득쫀득하니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신기해요. 네. 한번 감사합니다. 드셔보세요. 계란이 맞는 거죠? 네, 맞아요.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쫀득쫀득해요. 그런데 이 안에가 네. 노른자가 없어요. 혼합을 해요. 섞어요. 흔들어서. 흔들어서요? 네, 흔들어 섞어서 이게 더 쫀득거려요. 이거 홍성에서만 저 지금 달걀 중에 이런 거 처음 먹어요. 네, 홍성의 보물이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네. 한번 보실래요? 거기 아, 네. 많이 궁금해요.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보물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또? 집도 되게 옛날스러운 예스러운. 네. 네. 몇백 이게 년 뭐예요? 됐을 거예요. 몇백 한번 년이요? 보실래요? 이게 보물이에요. 홍성의 보물. 우와. 하나 세워서 예. 세워서 놓고요. 오늘 아침에 6시에 와서 여기 찐 거예요. 아침부터. 네, 아침 6시에 와서 찐 거예요. 예. 그런데 일반 달걀처럼 보이는데 이게 왜 홍성의 보물이에요? 아, 이거는 부화장 계란인데요. 네. 부화장에서 이제 병아리를 깨면서 이제 병아리가 수정이 안 된 거와 된 거가 있어요. 예. 이건 수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안 생긴 거라고 했고요. 이거는 수정이 돼가지고 생긴 거예요. 아. 여기는 병아리가 있어요. 이 속에는. 그래서 그렇군요. 보시나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에 예. 보면 처음 봤어요. 머리 있고요. 예. 이게 몸이고 이게 노린자예요. 그렇구나. 이거 드셔보시면 예. 진짜 맛있어요. 쫀득쫀득하고 시골 분들은 네. 아침에도 많이 사가셨거든요. 보통 한 판 두 판씩 사갖고 가서 해관에 가서 여럿이 드신다고 아, 그렇군요. 오늘도 많이 사갔어요. 저도 그러면 이따 갈 때 네, 홍성의 보물을 네. 사가야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궁이에 네. 게다가 가마솥 너무 오랜만에 봐요. 가마솥에 이렇게 찌니까 네. 이 느낌이 네. 역시 시장에 오길 잘했다라는 느낌. 네. 시장에 오면 인심도 풍부하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옛날 전통의 느낌까지 보니까 따뜻해요. 네. 그리고 손님들이 네. 이 가마솥을 없애지 말라 그래요. 맞아요. 저도 지금 너무 반가워요. 전국적에서 이거를 보러 오신다고 인터넷이 이제 네. 뜨니까 예. 이 이제 옛날 집이랑 네. 이런 모습이 너무 정겹다고. 외갓집 온 것 같아요. 네.
옛날 모습 그대로 아궁이에 불을 떼서 쪄내는 보시날. 김금자 씨 부부는 이 자리에서 40년째 아궁이를 지켜왔습니다. 잊지 않고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이 있어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는 두 사람. 덕분에 홍성 전통시장은 따뜻한 온기로 채워집니다. 홍성 전통시장의 보물은 특별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고단하지만 부지런히 살아온 시장 사람들의 삶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들. 투박하지만 이 장터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이번엔 줄이 길게 서 있는 호떡 가게를 찾았습니다. 못난이 호떡. 우리 집 못난이 호떡. 몇년 하셨어? 저 사장님 저 이따 못난이 호떡 주세요. 못난이 호떡이 훨씬 더 커요. 홍성 전통시장에서 꼭 먹어봐야 하는 주전부리인데요. 여기는 왜 이렇게 유명해요? 손님들이 찾아주셔서 그렇지 뭐 아니 홍성의 보물을 찾으러 간다니까 여기 호떡집은 꼭 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채 호떡이 네, 그게 200원 드려요. 그게 야채 호떡이 네. 특이해서 얼마예요? 5,000원만 받을게요. 아니 왜 5,000원? 조금 넘어간 거는 그냥 그렇게 잘라드렸어. 뭐 이렇게 예쁜 것도 싸주시는데 못난이 호떡 나오면 그냥 덤으로 여러 개씩 넣어주시더라고요. 네. 막 손님은 돈 더 낸다고 하는데 아이 괜찮다고 안 받는다고 하시고. 이 사람의 마음이 네.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건 기본이잖아. 기본이라 하다가 이게. 분량이 나왔는데 그거 돈 받고 팔 수 없잖아요. 그냥 사실 이게 두꺼운 거는 손님들이 옛날에 선호하지 않았거든요. 네. 살이 얇아야 맛있다고. 근데 옛날에 그 읍시 살 때 갓생기 막 밥 이렇게 수북수북 떠 올려서 담아주던 그때 생각나갖고 나는 얇게 하면은 너무 야박스럽고 자꾸 제가 보내. 손님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어서 두꺼운 호떡을 만든다는 아주머니. 속을 많이 넣다 보니 터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못난이 호떡이 되고 마는데요. 그럴 땐 덤으로 더 얹어주고 돈도 조금만 받는다고 합니다. 아주머니의 마음 때문에 호떡이 더 달콤합니다. 홍성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느껴지는 천년 여행길. 이번에는 홍주성으로 가볼까요? 원래 토성이었던 홍주성은 조선 세종 때 석성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총 1.7km에 이르는 성곽 가운데 지금은 800여 미터만 남아있죠. 홍주성에서 내려다보면 홍성 도심은 물론 넓고 기름진 내포의 산과 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홍주성 성벽 아래에는 홍성에서 태어난 역사 인물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고려의 명장 최영 장군과 사육신 성삼문 등 우리나라의 역사에 한 획을 끈 굵직한 인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벽이 마지막 보수가 된 게 네. 1870년도인데 네. 보수할 때 구간별로 한다는 건 혹시 들으셨나요? 예. 지역마다. 그래서 저쪽으로 가면 네. 그 지역 이름이 서산이라든가 고령이라든가 아하, 예. 이런 글씨들이 지금 현재 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시간이 여유를 가지고 오시면 좀 한 바퀴 다 돌으면 보실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여기에 큰 절인 위륵사라는 네. 절이 있다 그러죠. 아하. 그게 이제 폐사되면서 거기에 있던 그 송돌들을 갖다가 사이사이에 끼워놓고 그렇군요. 네. 아 그래도 여기 이렇게 올라오니까 홍성 시내가 어느 정도 보이니까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좀
날씨가 좀 이래서 그렇지 봄이 되면 네. 저 천변에 벚꽃이 굉장히 아름답게 피거든요. 아, 그때 예쁘겠다. 오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네. 좀 아쉽긴 한데. 지금도 시원해요. 이렇게 탁 트인 느낌 때문에. 홍주성도 편안하고 이렇게 느낌이 아담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 홍주성은 처음에 토성으로 지어졌던 것이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성벽이 1.7km, 또 이 안에는 동서남북 4개의 문과 35개의 관악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다 파괴가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성벽은 810m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고요. 또 조양문, 안회당을 들어가기 위한 홍주 암은, 그리고 또 동원이라 그러죠. 옛날 홍주 목사가 행정을 보시던 그 안회당, 그리고 휴식을 취하던 여화정, 이렇게 4개밖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2013년에 이 남문을 복원을 했습니다. 홍주성은 남문 복원을 시작으로 성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홍주 목사와 홍주 군수가 머물렀던 안회당. 노인과 젊은이 모두를 위해 정사를 펼친다는 뜻으로 흥선대원군이 쓴 편액이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늠름하게 서 있는 조양문, 홍주성의 동문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홍성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조양문만큼은 소실되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죠. 홍주성의 이모저모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관. 여기가 역사관이군요. 네, 역사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역사관에 예전에 홍주성에 들어오려면 예. 요 패가 있었어야 됐는데요. 아, 예. 지금 주민등록 정도 네. 되는 걸로 보시면 아하. 됩니다. 그리고 여기 모형. 우리가 옛 모형이에요. 밖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밖에서 본 것이 저쪽에 있는 남문. 홍화문. 네, 홍화문을 봤고, 여기는 내포 지역의 중심지였죠. 네. 그리고 또한 기름지고 굉장히 넓은 평야가 많아서 평야를 끼고 있었고, 또 바다가 가까워서 해상 교통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지역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내포 지역을 아우른 중심 도시 홍주는 넓고 기름진 평야를 낀 해상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행정과 군사의 요충지로서 두 차례 의병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죠. 홍성에서는 2번의 의병이 일어났거든요. 1895년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이 내려졌는데, 사실 머리만 자르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 조선의 근간을 다 뒤흔드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유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5월 19일 날 이제 홍주성을 들어가서 문을 꼭꼭 걸어 닫고 일본과 6차례 싸움을 했는데, 사실 의병 그러면 훈련 제대로 받았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무기가 있었겠어요? 그거 아니죠. 그런데도 6차례를 승리로 이끌었는데, 이 또 히로부미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5월 31일 새벽 2시 30분에 정규군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홍주 성을 에워싸고, 그때 희생된 사람이 민간 다 합해가지고 의병까지 1000명이 희생이 됐다라고 해요.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그때서야 수습을 해서 지금 홍주 의사총에 지금 묻혀 계십니다. 우리 뭐 유명하신 분들 윤봉길, 유관순 열사 이름 불러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은 성도 이름도 모르시는 분들이라 볼 때마다 더 가슴이 아픕니다. 이름 없는 분들의. 그렇죠. 네. 네. 그렇게 그 일제한테 노고로. 저항을 끝없이 하니까 일본 입장으로는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홍주의 단결, 이런 맥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1914년에 행정 개편을 하면서 만해 선생님이 태어나신 결성과 홍주의 한자식을 따서 홍성이다. 지금 104년이 된 것 같거든요. 그렇게 홍주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을미의병 당시 희생된 사람들도 천년 여행길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홍주 의사총과 의병 기념탑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조선을 사이에 두고 다투던 내후외환의 시기, 전국에서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홍주에선 두 차례에 걸쳐 의병들의 봉기가 있었는데 제2차 의병 당시 수백 명이 희생되며 전국적인 의병 항쟁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됐죠. 당시 희생된 의병의 유해가 인근에 방치됐는데 1949년 홍성 군민들이 뜻을 모아 이곳에 거두어 안장했습니다. 의사총을 돌아 언덕으로 난 천년 여행길을 따라가다 보면 홍주 의병 기념탑을 볼 수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 맞서 싸운 의병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뜻을 후세에 널리 기리기 위해서죠.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그들의 기상이 높게 휘날리는 듯합니다. 다시 천년 여행길은 계속됩니다. 천년 여행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코스로 손꼽히는 매봉제로 이어지는 길인데요. 들판 사이로 난 조붓한 황톳길을 걷고 있자니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흙냄새가 길손을 기분 좋게 합니다. 불어오는 바람이 한결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이 저 멀리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 동안 홍주는 홍성이 되고 나무들은 이 땅을 지키는 수호신이 되어 여행자들을 반겨줍니다. 시간이 되고 역사가 된 풍경을 가슴에 담으며 부지런히 걸음을 재촉하다 보니 쉼터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아, 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여행을 하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아, 목 좀 축이고 가야겠어요. 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서 또 만났네요. 네. 어떻게 홍성 여행은 뭐 잘 하셨어요? 네, 천년 여행길 볼 때가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여기저기 걷다 보니까 목이 말라서 왔는데 네. 이 예쁜데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니. 네. 저 기다리신 거 맞으시죠? 그쵸. 네. 이건 뭐예요? 이거 지금 꽃차인데요. 예. 지금 따뜻하게 드시라고 좀 준비를 해놨어요. 마침 목이 말랐어요. 네. 앉아서 좀 드셔보실까요? 감사합니다. 따뜻하고 향긋한 꽃차 한 잔이 어느 때보다도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들꽃사랑방이라는 곳인데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시면서 피곤하셨죠? 네. 그런 관광객들을 위해서 쉼터도 되고요. 이 나중에는 꽃필 때는 이 구절초가 겁나게 예뻐요. 그래서 지금 그때는 관광객도 많고요. 또 그 구절초로 한두 만들고 이렇게 이건 조청이거든요. 네. 그리고 들어와 보니까요, 사방에 유리창으로 뻥 뚫려 있어서 어서 와 하고 이렇게 품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거기다 공기까지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와서 이렇게 차 한 잔 마시고 있으니까 네. 좀 더 쉬어가야겠어요. 천년 여행길을 찾는 여행자들을 위해 마련된 사랑방. 구절초 조청에 찍어 먹는 하얀 가래떡에도 홍성의 인심이 그득 배어 있습니다. 오솔길 어디쯤에서 우연히 만난 들꽃처럼 반갑고 고마운 들꽃 사랑방. 홍성 천년 여행길을 찾은 여행자들에겐 담비 같은 장소입니다. 향기로운 꽃차 한 잔을 마시며 천년 여행길의 여정을 되짚어 봅니다.
호차 한 모금으로 목을 축였으니 이번엔 벽화 마을로 가볼까요? 홍주 향교로 가는 길목. 낮은 담장을 스케치북 삼아 그려놓은 정겨운 벽화들이 길손을 반겨줍니다. 학창시절의 추억이 방울방울 피어오르는 벽화는 여행자들은 물론 마을 주민들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데요. 마치 교복을 입은 까까머리 그 시절로 돌아간 듯 유행가 한 구절을 흥얼거리게 되는 벽화 마을. 자꾸만 이 골목 어디쯤에서 옛 친구들이 나를 부르는 것만 같습니다. 쉬엄쉬엄 한 바퀴를 휘휘 돌아 나오면 푸근하고 정이 넘치는 홍성 사람들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많이 배출된 홍성. 홍부급엔 홍성의 여러 인물 가운데 우리나라 미술사의 한 획을 그은 화가의 생가가 복원돼 있습니다. 홍성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흔치 않은 곳인데요. 어제는 중심지와 육지를 둘러봤다면 오늘은 외곽과 바다를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분을 만나러 가보시죠. 봄을 재촉하는 햇살이 어느 때보다도 반가운 아침. 어머니의 품처럼 정겨운 초가집 마당으로 성큼 들어섭니다. 이 초가집은 한국 화단의 거목 이응노 화백의 생가를 복원한 것인데요. 이 화백이 태어나 자란 곳으로 유학을 위해 프랑스로 떠나기 전까지 이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고암의 작품을 흠모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이 모여 복원한 이응노 생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기가 고암 선생님의 생가터네요. 네, 바로 이곳이 고암 선생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어제 고암 공원을 지나오면서요. 이 홍성이 바로 이응노 선생님의 고향인 걸 알았어요. 네, 바로 이곳에서 1904년에 태어나셨고요. 화가의 꿈을 안고 세계로 나아간 바로 그분을 잉태했던 바로 이 터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이응노 선생님이 10대까지 살으셨던 거예요? 네, 태어나시고 17세에서 19세까지 추정을 하고 있어요. 17세에 염제 송태희 선생님에게 문인화 기초를 배우셨다고 하고 더 많이 배우시려고 19세 정도에 서울로 해강을 만나러 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사셨을 때의 모습 그대로 복원해 놓은 건가요? 아니에요. 이 터는 이곳이 고증이 돼서 밝혀졌는데 이 건축은 좀 유사 복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박인경 여사가 주신 고암의 고향집이라는 스케치를 토대로 해서 좀 비슷하게 복원을 했는데 사실 좀 더 잘 지은 건물이죠. 당시에는 뭐 흙토담, 돌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보였었고 더 작았고요. 좀 조촉을 하고 아담했었던 것 같습니다. 스케치를 보시면 아무래도 새 재료를 가지고 조금 더 규모 있게 지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인 작가로 기억되는 고암 이응노. 그의 작품들은 사후에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장르와 소재를 넘나드는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 독창적인 창작 세계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1967년) 동백림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2년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작품을 그려낸 일화는 아직도 유명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던 고암. 그의 예술 정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고암 기념관 상설 전시실에는 선생이 남긴 유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고암 선생은 가고 없지만 그가 남긴 유품들은 여전히 그 시간을 기억하는 듯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살며시 말을 걸어옵니다. 선생이 직접 사용하던 화첩이며 붓들이 열정으로 가득했던 선생의 지난 날을 대신 말해줍니다. 아, 여기 전시실이 천정부터 바닥까지 햇빛이 들으니까 아주 좋네요. 네, 이 건물이 예. 2013년에 건축문화 대상까지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예, 건축부터 유명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계단이 없고 유모차나 휠체어가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매끈하게 누구나한테 열린 공간이에요. 네, 미술관은 동선이 매우 중요한데 네. 이 길이 되게 강제 동선인데도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지그재그로 네. 언덕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고암의 예술의 그 길이고 고암의 인생 역정의 길로서 이 은유적인 그런 어떤 길인 것 같습니다. 예. 미술관 곳곳이 고암 선생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고암 선생님의 작품하고 자취를 볼 수 있군요. 네. 이곳이 이제 고암 선생님의 그 서론의 장이에요. 아하. 고암 선생님을 탐방하고 또 여행하고 하는데 그 예술의 서론에 해당하는 이제 상설 전시실입니다. 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용자가 딱 하니 힘있게 우리를 맞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저게 이제 고암 선생님의 상징이죠. 이 상설관실에 고암 선생님의 얼굴이 크게 뭐 붙어 있거나 막 이러지 않고 저희는 네. 이제 감상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런 디스플레이에 신경을 좀 쓰는데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1904년이 또 용띠해였다고 해요. 그리고 고암의 어머니께서 대들보에서 용이 툭 떨어지는 자기 몸으로 떨어지는 꿈을 꾸시고 그 태몽이죠. 그런 엄청난 태몽을 이제 설명을 듣고 고암 선생님이 자기를 또 저렇게 용자로 크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시구나. 봄 햇살이 스며드는 창가에서 잠시 쉬어가 볼까요? 고암 기념관에 왔더니 기념관만 있는 줄 알았는데 고암 책다방이에요. 쉬어가는 것도 이렇게 예쁘게 책다방이라고 해놓으시다니. 북카페라고 하는데 네. 저희는 저렇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따스한 봄날 천천히 산책을 하고 싶다면 고암의 삶과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고암 기념관은 어떠세요? 홍부국 중계리 일대는 일명 이응로 마을로 불립니다. 헌집이나 창고를 이용해 참신한 예술인들의 레지던스 창작 공방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마을에서 작은 목공예방을 운영하고 있는 권재환 씨. 금융인으로 은행에서 일하다 10여 년 전 이 마을로 귀촌했습니다. 홍성과는 전혀 연고가 없었지만 뭔가에 이끌려 이 마을에 터를 잡았다고 합니다. 평소 취미였던 목공예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공방을 꾸렸는데요. 이제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마을 주민들과 목공예를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고암 생각기념관이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유무형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암 선생님의 어떤 혼이 배어서 그렇게 활동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육로 기념관에 해마다 미술 대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마을 잔치를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연다든지 아니면 문화 프로그램을 개최하면서 주민들이 어떤 문화 예술 부분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을 주민들께서도 문화예술 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홍성 고암 미술관이 있는 고암 생가가 있는 이 지역에 오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일 목공을 하면서 자리를 잡은 터가 우연찮게 고암 선생님이 예전에 자랐던 이 같은 마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인연이 끌려서 이 마을에 오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성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권재환 씨. 나무를 다듬으며 고암의 예술 정신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번엔 시원한 바다로 나가볼까요? 홍성의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속동 전망대와 승마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 아름다운 천수만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스치는 바람에서 봄이 머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홍성이라고 하면 바다를 빼놓을 수가 없죠. 와, 바다다. 계절이 바뀌는 때라 그런지 바람도 상큼합니다. 속동 전망대에 서면 서해안의 기다란 해안선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갯내음을 맡으며 바다를 바라보면 계절이 바뀌는 소리가 가만가만 들리는 듯하죠. 바다를 더 가까이 보기 위해 갯벌을 걸어봅니다. 쉼 없이 드나드는 파도 소리를 길동무 삼아 바다의 낭만을 느끼기에 그만입니다. 봄이 오는 홍성의 바다를 두 눈에 담고 사진으로 남겨봅니다. 시야가 탁 트이고 가슴이 후련해지는 바다. 홍성에 빼놓을 수 없는 매력입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말을 탈 수 있는 승마장이 근처에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말을 타는 기분은 어떨까 궁금해서 말이죠. 홍성이 여러모로 독특한 매력이 있네요. 바닷가 근처에 승마장이 있다니 신기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귀여워. 이거 인형 아니죠? 예. 실제 말이죠? 예, 미니어처라고 네. 어린이들 유소년 이제 체험용으로 쓰고 있는 말입니다. 아니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귀여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이렇게 귀여운 말을 제가 탈 수 있나? 하고 아이들용이군요. 네, 성인용은 따로 있습니다. 네. 아니 이 말은 어느 말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나요? 그렇죠. 말이 한 200여 종 품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얘는 이제 미니어스라고 그래서 네. 키가 좀 작습니다. 최고가 한 80cm 정도 등허리까지 쟀을 때. 네. 귀여워요.
저 만져봐도 돼요? 화내진 않겠죠? 안녕, 귀여워. 그러면 이렇게 귀여운 말 말고요. 제가 탈 만한 큰 말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실내마당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내마당에서 동절기에는 이제 추우니까 네. 실내마당에서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승마장은 충남 도내에서 유일하게 군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인데요. 지난 2012년 개장한 이후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편안하게 걸어가시죠. 아하. 그 신호가 혀로 끌끌 차는 게 이제 말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군요. 너무 강하게 안 네,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상체 진심을 들어간 상태에서 네. 양쪽 부피를 이것이 네. 당기시면서 네. 동성부조까지 표현합니다. 네. 뭐를 하셔도 와. 한번 다시 한번 통으로 앞으로 가볼까요? 본격적인 승마에 앞서 말과 소통할 수 있는 신호를 배우는데요. 교관의 설명대로 하니 신기하게도 말이 척척 말귀를 오른쪽으로 알아듣습니다. 가자는 신호죠. 네. 가자. 네. 네. 간단한 신호 몇 마디로 승마를 시작해 보는데요. 사실 기수의 손짓이나 목소리에서 마음을 읽을 만큼 말은 굉장히 예민한 동물입니다. 모험을 좋아하는 우와. 이상한 작가. 그래서일까요? 우와. 말을 타고서도 우와. 무척 여유롭습니다. 내친 김에 조금 속도를 올려보는데요. 처음 타는 초보자라고 보이지 않을 만큼 능숙하게 승마를 하는데요. 말과 기수가 함께 만들어가는 승마인 만큼 타는 내내 말과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 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움직이는 모든 근육이 저한테 다 전달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을 사랑하고 그러는 마음이 그러는 만큼 얘도 저를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계속 신호를 보냈습니다. 고마워 하고 그랬더니 받아준 것 같아요. 묵묵히 기수의 마음을 읽어내는 말을 보며 우리도 서두르지 않고 욕심내지 않는 삶을 배워봅니다. 남당항을 빼놓고 홍성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국의 미식가들이 모여든다는 남당항으로 출발! 겨우내 잠들어 있던 배들이 하나 둘 기지개를 켜고 봄맞이 채비를 하는 남당항. 이곳엔 추운 겨울부터 봄까지 입맛을 돋우는 진객이 있는데요. 바로 귀족조개라 불리는 새조개입니다. 홍성 남당항은 1년 내내 싱싱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 왔으니까 제가 안 들려볼 수는 없죠? 들어가서 맛 좀 보고 갈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새조개가 이렇게 많이 있네요. 많이 나와요. 요즘 나올 철이지요? 네. 그렇죠. 이제 네. 2월, 3월, 4월, 5월까지도 5월까지요. 그런데 새조개는 이름이 좀 특별해요. 특별히 네네. 새같이 생겨가지고 새조개라 불리는 거예요. 이 안에 열어보면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네. 정말 크다. 예. 열게 되면 이 새불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새 정말 이렇게 보니까 새 부리 모양이기도 하고 새 예. 부리를 나타난 거고 이건 새 날개처럼 해가지고 이것이 네. 이동한다고 움직여. 그래서 그래서 새조개. 이름도 새조개. 그런데 정말 일반 조개하고는 다르게 제 손 하나에 꽉 차도록 살이 통통하고 정말 먹음직스러워요. 한 입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안 들어가죠. 이거 커서. 그쵸. 야, 그러면
이거는 근데 생으로는 못 먹죠? 생으로 먹을만해요. 이걸 먹을만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니. 뭐 어디 찍어 먹지도 않고 그냥 먹습니까? 네. 와. 다 진짜요? 넣어야 돼. 와. 이제 내일부터는 네. 피도 맑아지고 피부도 고와지고. 쫀득쫀득하고 이 식감이 정말 남다르네요. 틀려요. 담백하고. 아유, 오늘 제가 남당항에 온 만큼 좀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하나 더 드셔볼까요? 그럴까요? 남당항에서 새조개를 맛보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데요. 새조개는 속살이 새의 부리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횡재수가 있어야만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어부들 사이에선 하늘이 내린 선물로 통합니다. 새조개는 산란을 앞둔 요즘이 가장 맛있는데요. 살이 통통하게 쪄서 식감이 참 좋다고 합니다. 여행의 즐거움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먹는 즐거움인데요. 아, 남당항에 와서 일단 마음으로부터 먼저 행복합니다. 상당히 많이 이곳에서 잡아가지고 직접 올린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가 다 싱싱한 해산물이에요. 세상에. 오늘 날씨가 이래서 네. 그런데 날씨가 좋으면 더 많이 나오지 이제 여기 5가지 이상 더 나와 이게. 아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이에요, 저는 지금. 새조개는 어떻게 먹는 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네. 팔팔 끓는 물에 네. 30초 정도만 담그셨다가 네.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래 담그면 좀 약간 질기기 때문에 네. 30초만 넣었다가 꺼내면 돼요. 시간도 제 마음에 쏙 듭니다. 30초. 새조개는 샤브샤브로 즐겨 먹는데요. 육수에 채소를 넣어 끓인 뒤 새조개를 넣고 살짝 데쳐 먹죠. 국물이 자작하게 배인 배추에 싸 먹으면 달큰함이 더합니다. 생거 드실 때하고는 회로 드실 때하고는 또 틀릴 거예요 맛이. 네. 쫄깃쫄깃하고요. 애들이 먹기 좋고 네. 치아 없는 이제 노인들이 드시기 좋고. 일단 뭐 해산물은 몸에 좋은 건 다 아는데 새조개는 모양도 독특한데 특별하게 건강에 뭐가 더 좋을까요? 특히 정도는 저 나이가 많이 드신 노약자들은 네. 혈압과 당뇨 이런 거를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좋고 네. 여성분들이 드시면은 피부가 상당히 좋아지고 피가 맑아진다 해가지고 이 새조개가 좋은 거예요. 피가 맑아지고 뭐 예뻐진다고 하니까 피부도 고와지고. 피부도 고와진다고 하니까 잘 먹겠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씹히는 맛이 일품인 새조개 샤브샤브. 아주 맛있습니다. 일단 식감이 달라요. 쫄깃쫄깃하고요. 입안 가득 향기롭고 향긋하고 벌써 지금은 계절이 약간 추운 때도 벌써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이미 제 입안에서. 좋고 또 이 국물에 네. 새조개 몸에서 우러난 이 국물에서 또 라면 살이나 칼국수 살이 넣어 먹으면 또 진국이죠 이게. 그쵸. 국물 색깔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변화가 이게 우러나기 때문에 네. 몸에서 진국이 이제 우러나는 거예요. 네. 새조개를 데친 육수에 라면을 넣고 끓이면 이 또한 별미죠. 쫄깃한 낙지 한 마리까지 넣어 푹 끓이면 국물 맛이 더 시원해집니다. 판에 라면을 넣어야 되는데 부인은 라면을 넣자, 남편은 칼국수를 넣자. 그래서 그 의사가 틀리기 때문에 그게 합의가 안 돼서 냄비를 버리고 갔다니까. 둘 다 맛있으니까 싸우지 말고 천천히 다 맛보시면 좋겠네요. 남당항에 오면 당연히 이렇게 맛있는 새조개를 먹어야 되는데요. 일단 먹고 나면 또 한번 둘러보고 싶잖아요. 예. 뭐 둘러보거나 같이 다닐 만한 곳이 있나요? 이쪽에 이제 바로 네. 앞에 바다를 보면은 등대가 우뚝 서 있어요. 네. 등대까지 왕복 30분 코스인데 연인과 함께 같이 낭만을 즐기면서 바다를 보면서 다닐 수 있는 코스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무료 낚시터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 300명 정도가 낚시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 있고 또 낚시배가 많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금 앞에 나가면 낚시로 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고 또 이제 꽃마차 말로 이용해가지고 남당항을 바닷가를 두루두루 살피면서 구경할 수 있는 게 말마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오시면 새가족에서 드시고 소화도 시킬 수 있는 이 추억의 한 장면을 정말 멋있게 담아갈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추운 겨울을 다 이기고 남당항은 이제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봄엔 이곳에서 어떤 추억거리를 만들지 바다를 향해 서 있는 등대가 연한 미소를 보냅니다. 홍주역에서 출발한 천년여행. 시간을 거슬러 만나는 인물들의 위대한 정신과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홍성 사람들의 푸근한 인심 덕분에 이번 여행길은 가는 걸음마다 행복이 켜켜이 쌓이는 그런 여행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걸음은 시간이 되고 그 시간들이 흐르고 흘러 천년의 세월을 지나온 홍성. 무수히 많은 돌들이 모여 성을 이루듯 때로는 세차게, 때로는 유유히 천년을 지나온 홍성. 앞으로의 천년도 기대해 봅니다.